자, 이제 사학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와 같은 학문의 진행 역사가는 이렇게 했는데, 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보고 이걸 시간 계열 속에서 전체적인 파악한 학문이 역사학이다. 자, 여기 장기적인 역사 기간을 통해 모든 현실이 통해서 전달된 모든 현실이 포함된 것으로서 역사를 덧받 떠받쳐주는 넓은 의미의 하부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식주 같은 일상적 물질 문명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개인보다 집단에 역사적 인물보다는 운명의 대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요거는 아나라파죠. 그래서 이제 아나라파 관련된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부유대 금방 나오죠. 부유대는 2세대 아나라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그 책을 썼죠.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그래서 이제 부여되는 이 책에서 이제 물질 문명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일상생활이 이제 뭐냐면 교환 경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영향을 줬다. 일상생활의 변화가 이제 15세기부터 해갖고 출발해서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15세기부터 해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장기 지속적인 역사를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유에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은 다음은 현대 역사가들의 말이다. 자, 기억을 시연하기 위해서 랑케가 역사가들에게 요구한 니은과 디귿을 참고하여 쓰시오라고 했죠. 자, 나는 단지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인 거죠. 이거는 이제 자아소고를 얘기하죠. 자기를 숨기고 자기 주관적 어떤 판단을 나타나지 않은 채 객관적 사실만 제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기억을 실현하기 위해서 랑케가 역사가 요구한 걸 니은과 디귿을 참고하는 걸 하는데 니은과 디귿은 이제 콜라주 에트니의 의견인데 이 사람은 다 랑케의 영향을 받은 거야. 자, 여기 보면 자, 역사를 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역사다. 나를 통해서 역사가 역사를 쓰는 거다. 역사는 사료에 근거해야지 소신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게 마음에 드는데 사료는 역사는 사료나 근거해야 돼. 사료의 근거.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고의 답안은 그 어떤 기본세에 있는 거지 자신의 소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걸 쓰면 이제 니은 디귿을 참고해서 쓰라고 하면 이걸 기호 시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한 사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도 이제 랑케, 크로체, 등등 이제 내용이 있고, 뭐, 일반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인데, 문제를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진술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근대 역사의 아버지 랑케는 그것이 본래 어떠했냐를 밝히는 것이 역사의 임무라고 말했지만, 자,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 자, 랑케가 이제 내용 중에 세계사의 전개 속에 신의 질서가 나타났다고 본다. 이거 맞죠? 예. 요걸 이제 알려면 랑케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돼. 랑케가 랑케는 루트교 신자야. 예. 그래서 이제 독실한 루트교 신자로서 랑케는 역사 배후에는 움직이는 신의 계시가 있다고 인식하고 그리고 역사의 개별적인 사실 안에는 신의 입김이 서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역사가는 견고한 마음으로 역사적 사실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왜? 그 안에 이제 신의 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신의 계시를 뭐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사실을 탐구해야 된다. 그 개별적인 사실 안에 신의 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건 맞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 개론이라고 해서 그 일반 그 역사책에 그 개론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는 카가 말한 대로 역사가와 과거 사실의 대화가 될 수밖에 없으며 크루치가 말한 대로 현재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현재의 역사와 관련된 아와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 신라가 당할 거라도 백제를 고구려 멸망시키는 우리 민족이 영향을 축소됐다는 것은 진술이 여기에 해당하다. 맞죠? 우리 그 민족이란 개념은 뒤에 만들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같은 민족이나 뭐 개념이 없었죠. 근데 현재 입장일 땐 같은 민족이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식의 기술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관점에 따라서 그 관점과 요구에 입각해 과거를 조명하고 재구성한다.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 그대로 열거하지 않는다. 자, 역사가는 사실의 인간관계를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거나 자, 그 다음에 개념과 모델들을 사용하여 일반화시킨다. 이렇게 있는데 자, 다부터 보자. 그 역사가는 사실들 인간관계를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 환원시켜 설명한다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이 난징조약으로 청은 영국에 홍콩을 떼어주는 한편 5개의 항구를 열어 영국의 성곽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진수했다. 자,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맞지가 않아요. 네. 왜 맞지가 않냐 이렇게 하냐면 자, 그 역사가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점 한 가지 원인을 구명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거대 담론으로 한원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역사 사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원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원이라는 것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무슨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하여튼 이게 말 자체가 이제 좀 말이 안 되는데 요 예문도 약간 이제 좀 요거하고 또 안 맞은 것도 있어요. 예. 일단 역사적 인과관계 하나의 거대다 한원시켜 설명하구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설명이고 그리고 요걸 맞다고 해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도 맞지가 않아. 자, 여기 난징 조약은 청은 영국에서 홍콩을 떼어준 한편 그 5개 항구를 열고 항구를 열어 영국의 선박을 떠나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난징 조약이 그건 단순히 내용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역사의 사실. 단순히 기술이죠. 그럼 만약에 요걸 이제 거대 담론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뭘 제국주의란 말을 써야 되겠죠. 영국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서 난징 조약을 맺어서 중국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다.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들어가야지 거대 담론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말 자체도 좀 약간 그 말이 안 됐고 역사적 원인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 한 가지로 이렇게 한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라를 보면 개념과 모델을 사용하여 일반화시켰다. 자, 라를 보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거적 반제국주의 성격을 지녔다. 자, 요거 일반화죠. 일반화. 그래서 이제 그 일반화인데 일반화는 2개 이상의 사건이나 관계에 대한 진수로서 개념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수인데 자, 여기에들 반봉건적 반제국주의가 동학농민도 여러 가지 사실을 이어주는 거죠. 관계시켜주는 그런 이제 구실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그 뭐냐면 기은, 니은, 니은이니까 이 4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4번을. 자, 4번 보면 보기와 같은 역사관을 피력한 역사관은 자, 역사는 죽은 역사와 산 역사를 구분한다. 죽은 역사는 연대기 같은 문헌학적 역사를 말하며 이때 죽은 역사는 이제 뭘 얘기하면 난깨사학을 얘기해요. 자, 산 역사는 참된 역사이다. 지금 우리에게 기록에 불과한 많은 고문수가 때가 오면 새로운 삶의 빛이 넘쳐서 다시 입을 열 것이다. 자, 여기 생의 빛을 넘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산 역사죠. 어떻게?
역사가의 어떤 정신적 욕구에 의해서 어떤 그 역사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죽은 역사가 새로운 삶의 역사로 될 것이다.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산 역사를 강조하고 그걸 위해서 역사가의 어떤 뭐냐 판단, 해석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를 고르면 되죠. 그러면 과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현재를 강조하는 현재주의 역사를 보면 되는데 그중에 여기 나온 게 크로체죠. 이 크로체. 그래서 이 크로체는 이제 그 남색책에 이해한 것처럼 이렇게 산 역사, 죽은 역사를 구분하고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 판단을 뭐냐면 강조했다. 그리고 크루츠나 콜링우드 비판했던 사람은 이 랑케죠. 그 랑케가 그 랑케를 뭐라고 했어? 랑케 역사, 죽은 역사라고 했잖아. 죽은 역사, 연대기 같은 문헌학적 역사 다 랑케를 지칭하는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런 것도 있고 카는 되게 유명하죠. 네, 이에치 카.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하라는 의견 그 견해를 밝혔고요. 현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고 현재라는 그 시점은 미래의 제 목표와 과거의 제 사실을 연결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 역사가가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현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주관성과 객관성, 과거와 현재의 정복을 끼했던 사람이 카예요. 카. 그래서 이제 이 카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게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그렇지.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도 여러 이제 역사적 그 역사까지 나와 있어요. 랑케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도 나와 있고, 콜링우도 나오고 등등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와 같이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나는 나의 자아를 소고해서 다시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강력한 심들이 스스로 나타나게 하려고 말할 뿐이다. 자, 요거는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실증주의자 랑케와 관련된 거죠. 이 자아소고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과거를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용어서 자아소고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역사가는 사실에 비천한 노예도 아니고 압제적인 주인도 아니다. 역사가는 사실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주고받는다. 역사가와 사실간의 객관성과 주관성이 서로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다. 이거는 그 이에치카와 관련된 거예요. 이에치카는 과거와 현재를 같이 중요시하겠다. 객관성과 주관성을 같이 이제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물질적 생활 방식은 사회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을 제약한다. 의식은 인간의 존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유명한 말이죠. 내가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부유자라는 계급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내가 부유자이기 때문이야. 네.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 비판 서문에 있는 내용이야. 마르크스. 자, 그다음 구조는 인간과 인간의 경험이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다. 예컨대 지리적 환경, 사회적 여건, 생산성 한계, 심지어 여러 정신적인 제약 등을 깨뜨리기 얼마나 어려운 걸 생각해 보자. 자, 여기서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어딜까요? 아나라파죠. 아나라파. 구조, 뭐 장기 지속 이런 것들은 아나라파에 나와요. 네, 아나라파. 근데 이제 구조를 강조하는 건 아나라파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도 강조하죠.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뿐만 아니라 뭐 지리적 환경, 생물학 여건, 생산성 한계, 그리고 정신적 제한,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나라파. 그래서 아나라파는 마르크스의 구조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경제 한운로는 빠져들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측면을 구조로 설정해 놓고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가의 역사는 가하면서 동시에 예술이다. 맞죠? 예. 랑케는 역사를 가하면서 예술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역사를 수집하고 탐구하는 데는 가학이지만 그것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때는 예술적으로 전달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때 전달 방식이 내러티브를 강조했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의 역사 이해 방법 재현 이론을 제청했다. 이렇게 이해치과가 재현 이론을 제청한 건 아니죠. 요거는 간ion론자인 콜링우드가 제청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의 역사라는 거 있죠. 사상의 역사. 사상의 역사에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행위자의 행위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했던 방법론으로서 이제 한 것은 서론적 상상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사유를 보고 재현, 재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보고요. 그리고 서현적 상상과 재사고를 할 때 이걸 왜 하느냐, 현재적인 판단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현재적 역사죠. 그래서 콜링우드의 현재적 역사는 사상의 역사할 때 어떤 인간의 역사적 행위자가 고려할 때 했던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알게 모르게 현재적 관점이 들어간다는 거야.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재현 이론을 이제 제시했다. 그래서 언제 한 번가 재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콜링우드 재현, 재사고. 그리고 예전에 말했죠. 역사 교육에서 말한 재현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 맥락에 따라 해석을 하세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게요. 자, 역사의 변화 발전은 계급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봤다. 맞죠? 이거는 마르크스. 그래서 마르크스가 한 유명한 말 있죠.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단적 전개, 수양화, 문화적 접근 방법을 통해 소위 아래로부터 역사를 구축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 남색 책에 나와 있죠. 이거는 노동사와 관련된 거. 영국의 노동사. 노동사 자체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노동사는 20세기 중후반에 사회학적 방법론이나 신문화사적 역사 인식을 채용해서 평범한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하는 아래로부터 역사를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회학적 방법론 관련된 내용이죠. 요게. 그리고 여기 수량하는 양적 연구 방법, 문화적 접근 방법, 질적 접근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틀렸으니까 답이 디귿과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죠. 자,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 보면 역사와 그의 견해를 잘못 연결한 것은 이렇게 보면 크로치가 있는데 크로치는 현재의 역사를 강조했죠. 예. 그래서 크로치도 이제 간ion론자고 과거보다 현재를 강조해. 그래서 진정한 역사는 현재 역사다. 모든 역사는 현대다라고 이제 말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답이 맞고요. 그다음에 슈펜크로는 모든 사람은 수소 역사가다. 예. 요거는 이제 누가 말했죠? 슈펜크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거는 카르베크가 말한 거예요. 카르베크. 남색 책에도 나와 있어요. 슈펜크로가 아니라 카르베크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는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떠나 과거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는 현재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이유이고 또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자기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 재구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 역사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갑신전변을 이제 얘기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6월 민주 항쟁을 얘기할 때 각각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나름대로 그것도 현재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역사가가 된 거야.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알아야 되는 게 스펜쿠너라는 사람이죠. 스펜쿠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이 스펜쿠너도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집에 거기서 적어놨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 칸은 역사상 과거와 현재 대하이다. 네, 맞죠?
그런 랑케는 있는 그대의 역사를 강조했고, 그래서 답이 틀린 거는 2번이에요. 2번. 자, 그다음 7번을 보죠. 7번을. 자, 7번 보면 다음 주장한 인물은 역사 인식에 대한 어, 그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데 고른 것은 이렇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가 테오도시우스의 법전을 읽을 때 역사가 황제의 칙령을 앞에 놓고 있다고 가정하자. 테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은 동로마 황제예요. 예, 동로마 황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테오도시우스 법전도 유명하지만 뭐가 유명하냐면 그 앞에 이제 비잔티움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또 유명해요.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황제 칙령을 앞에 놓고 있다고 가정하자. 단순히 그것을 읽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황제가 다루고자 했던 상을 머릿속에 그리되 황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사고라고 해요. 제사고. 이 제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면 이게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고하고 재현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야. 예, 비슷한 머릿속에 떠면 제사고, 그 제사고를 다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면 뭐냐면 그 재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누가 얘기하냐? 아까 전에 콜링우드를 얘기한 콜링우드. 콜링우드는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보면 자, 여기 보면 증거와 증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데 역사적 사고 형태는 서형적 상상한다. 네, 맞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객관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서형적 상상이 필요한 거죠. 서형적 상상은 뭐 때문에요? 자료가 불완전하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보관과 삽입에 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 서형적 상상을 한다. 그다음 또 두 번째 보면 역사적 형상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요시 여기며 모든 역사 사상의 역사보다 맞죠? 콜링거 맞죠? 내면을 더 강조하고 사상의 역사. 이때 사상의 역사는 자기 현재 그 역사가의 그 의식이 아니에요. 크루체트처럼. 왜냐면 역사가 입장에서 역사적 행위자 입장에 서서 행위자가 어떤 선택할 때 고려할 점들을 얘기한 거죠. 사상의 역사. 그렇지만 고려할 점을 하더라도 결국엔 알게 모르게 역사가의 해석이 현재적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현재적 역사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 일반적 법칙적 일반을 추구하는 것이 역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건 아니죠. 이 사람은 관념론자로서 그 당시 이제 누구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냐면 신실증주의자들과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이 포퍼나 햄플 같은 신실증주의자, 이 논리실증주의자, 신실증주의자는 역사가가 아니죠. 자연과학 철학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역사나 인문사, 사회과학도 다 자연과학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야. 요 반대했던 사람이 뭐냐면 크로체나 콜링우드 같은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역사 이해 방법으로서 감정이입을 심, 성취, 절차, 성향으로서 구분한다. 이거는 뭐의 감정이죠? 니의 감정이입이죠. 콜링우드 다르죠? 예. 이 오답이지만 오답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 나올 수가 있어. 예. 심, 성취, 성향, 그 다음에 절차. 특히 이제 역사와 관련된 거는 제일 중요한 성취, 그다음 두 번째는 성향이죠. 그래서 요거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니의 감정이입은 전제 요건도 나왔지만 요것도 잠시 언급됐기 때문에 독립된 문제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맞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죠.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모더니즘 근대 역사학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이제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역사학의 목적을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전제 조건 얘기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어났던 있는 그대의 역사의 실제적 모습을 구한다네.
실제적 모습을 구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실제지만 실제가 맞겠네. 실제적 모습이.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역사 소수 방법론에서 엄격한 사유 비판과 활동해서 객관적 역사 서술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역사적 실체를 탐구하고 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계기적 인가성. 그다음 기원에 대한 원인에 대한 탐구가 있죠. 예. 그래서 역사학의 세 가지 랑케 이후의 역사학의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 전제 조건 이거다. 예, 근대성의 역사학의 전제 조건이 세 가지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엄격한 사유 비판을 통해 객관적 역사를 서술하고 계기적 인과관계 기원 탐색하는데 대전제는 요거예요. 첫 번째 전제야.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있는 그들의 역사의 실제적 모습, 있는 그들의 역사는 객관적 역사를 통해서 엄격한 사유 비판을 통해서 하고 실제적 모습은 그 밑에 구조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원인 같은 계기적 인과관계나 기원 탐구한다 연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엄격한 사유 비판을 통해 객관적 역사를 서술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한 비판 내용이야. 그러면 이때 누구의 비판을 써야 되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을 써야겠죠. 남색책에 있는 내용. 예. 그래서 03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03년도는 남색책이 그러니까 03년 나오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이제 그 전에 남색책 기반에 든 이용호 교수의 논문책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남색책이 있죠. 자, 언어의 의미는 일시적, 임의적, 유동적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유 텍스트는 모호성, 다일성, 주관성을 띄우다. 왜? 언어로 적혀 있잖아. 언어.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한 비판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9번. 아니, 8번이고 9번. 자, 밑줄친 가해 입장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역사의 성격을 설명하고 나의 입장에서 강조할 학습 방법 두 가지 쓰시오. 앞부분 각자 읽어보시고 자 이게 텍스트론과 관련된 건데 볼게요. 자 역사적 사실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발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발견되는 것은 역사의 팩트를 강조하는 거고 발명은 역사의 팩트가 중요하지 않죠. 역사의 사실은 다 언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두 가지 질문인데 가입자의 학생들 가르치는 역사의 성격은 뭘까요? 자, 요거는 자 발견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은 과학의 방법 근본적으로 동일함으로 역사는 사회과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발명을 강조하는 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다양한 의미를 해석해서 저자의 의도에 연도에 두지 않고 뭐 해책이 읽고 쓰기를 해야 된다. 텍스트론적 관점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볼게요. 자, 10번은 신문화사와 관련된 거야. 신문화사. 신문화사는 은근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지금까지 뭐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공사 문제에서 좀 나왔고 전공에서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남색책에서 신문화사 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안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하여튼 이제 볼게요. 자, 요 문제는 그냥 남색책까지 풀 필요 없고 파란 책만 보셔도 돼요. 예, 파란 책만. 예, 기획에 들어갈 알맞는 용어를 쓰고 기획의 관점은 역사 소에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유용성 두가 있으시오. 자, 기획은 역사 연구에 두드러진 경향을 경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획은 문화 형성에 나타난 역사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문화를 역사 연구의 중심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 이거는 기존의 문화사다는 일상 문화를 강조하는
신문화사죠. 자, 그러면 신문화사 유용성 두 가지 쓰라는데 역사 수업에 도입할 경우에 뭐 남색제도 있지만 그냥 파란책 수준에서 그냥 써도 될 거야. 이때 이제 공사 문제니까 남색제까지 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 자,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생한 역사 사건이 역사 교육의 소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자, 미시사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은 역사서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민주사를 새롭게 각도에 접근할 수 있고 종전의 경제사학에서가 같이 이론적 영역적 거창한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 생활 모습을 통해 민중의 삶을 조망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텍스트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밑줄친 부분에 나오는 교사의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이 요구한 활동 내용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거대 담론을 해체하고 이제 뭐냐면 역사를 문학이고 그다음에 역사는 담론이다. 언어의 허구성을 강조한 텍스트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뭐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이러한 역사 인식을 받아들이는 교사들은 역사 교과서나 사료에 실려 있는 내용이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 특정 역사가 견해일 뿐이라고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의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걸 요구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역사 수업 학생들 요구 활동 내용 두 가지 쓰시오. 텍스트론 관점에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 책의 내용을 바탕을 쓰면 자,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해체를 읽기나 쓰기를 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앞에 객관식 기출 문제인데 이 객관식 기출은 07년 공사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보시면 알아요. 자, 뭐뭇은 종래 지배층 중심의 역사 소설을 넘어서 역사적 주제로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집단을 가려진 경험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래서 1960년대 기획은 뭐뭐로부터의 역사를 맺으면서 종래 기획이 다뤘던 주제를 새로운 시각에 조명해왔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민족 집단, 연령, 성적 기호 등 새로운 연구 범주를 첨가했다. 노동계급사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정치적 분석들로 연구했던 종래 반지에 벗어나 노동자의 투쟁과 적응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생활, 노동경험 그리고 그 여가와 미래에 대한 진단 전망까지 있죠. 그래서 종전에 그 노동사와 다른 시각에 접근했죠. 이게 노동사라고 알 수 있는 게 요 밑에 있죠. 예, 이 내용이 이 부분을 통해서 노동사라는 걸 캐치할 수 있죠. 그래서 영국의 노동사. 그 노동사는 위로부터 역사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역사를 추구해요. 그 키워드니까 아래로부터의 역사, 노동사 이렇게 해서 같이 외워두세요. 패키지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볼게요. 자, 13번은 아까 전에 말한 이제 세 가지 기본 전제 관련된 거죠. 랑케 이외 세 가지 전제 조건과 이에 대한 포스트 모던 이제 어떤 비판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건데, 자, 이렇게 보면 자, 가와 나의 저자의 관점을 해서 밑줄친 기획과 니은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가는 이제 나는 과학적 설명의 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이 두 모델을 영역적 법칙적 모델과 기납적 확률적 설명 모델로 한다. 자, 영역적 법칙적 모델은 영역적 모델, 기납적 확률적 모델은 확률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포괄 법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인데, 자, 요 포괄 법칙과 설명과 예측을 썼던 사람은 햄펠이에요. 햄펠이 이제 포괄 법칙 안에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기납적 확률적 설명 이렇게 있고 발생적 설명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CLE 구조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게요. 자, 나는 언어학적 예시 형식인 그 뭐냐면 은유, 그 다음에 한유, 그 다음에 제유, 아이러니의 비유법을 이용해서 역사가의 의식 형태를 논의했는데, 자, 이 의식 형태를 통해서 역사가는 묵시적이든 공개적이든 논증이나 프로, 구성,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여러 설명 전략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 역사가는 역사적 과정을 특정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며 로만스, 비극, 시극, 풍자는 네 가지 정형적인 플롯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야기보다는 이 플롯에 맞춰 갖고 이야기를 꾸미는 거 있죠. 예. 이에서 역사는 문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메타 역사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누가 말해? 화이트가 말한 거예요. 화이트. 화이트하고 그 포포는 약간 이제 상극인 사람이죠. 포포는 과학적 역사관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화이트는 문학적 역사관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요게 이제 다를 볼게요. 자, 토켄티데스부터 에드워드 기본에 이르는 문학적 정통과 레오포드 퐁 랑케에 이르는 학문으로서 역사학은 다음과 세 가지 기본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 역사서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실제로 행위를 보여주는 진리 대응성이다. 예. 사실에 맞춰서 뭐냐면 사료가 적혀져 있다. 역사 서술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게 그 요런 사람들 문학적 정통이나 그다음 학문으로서의 역사나 공통적으로 뭘 강조하냐? 뭘 강조하냐면 그 세 가지 기본 전제를 강조해요. 랑케 이후에 그 이전에 세 가지 기본 전제 있죠. 그 앞에서 얘기한. 예. 근데 여기에서 문학적 정통이다 보니까 역사를 문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또 동일하게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그 역사 안에 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을 도입하는 뭐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지금 뭐냐면 상극인 사람이야. 예, 요 얘들은. 그래서 얘 문학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사실 알 수 없다는 거고 여기는 역사를 사실은 알고 있더라도 문학적 정통이라는 건 내러티브나 이런 쉬운 표현을 통해서 대중들에 접근하겠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 자, 그러면 가는 왜 갑자기 뚜껑옷이 나오냐? 가와 나의 가는 왜 뚜껑옷이 가는 어느 편이겠어요? 얘 편이겠어요? 얘 편이겠어요? 얘 편이에요. 예. 왜냐면 얘네들도 기본적 역사 팩트를 강조해요. 팩트를. 그래서 그 간접론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과 이제 대립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들도 역사의 팩트를 강조하고 세 가지 기본 전제를 공유한 건 동일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요기와 관련돼 있고 얘는 이제 얘와 대립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얘네들하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가와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 밑줄 친 기획과 니은의 관점을 쓰시오. 그러면 가의 전자는 요 사람들과 동일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좀 틀릴 수 있어도 기본적인 세 가지 전제는 동일하니까. 그 기획의 역사 소수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실제 일어나는 행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그 가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 기획과 니은의 관점에서는 자, 세 가지 기본 존재를 쓰시면 돼요. 객관적 세계는 따로 존재하며 그 객관적 세계는 언어와 개념책으로 사용되어 정확히 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서술과 과거의 실제는 존재한 있기 때문에 역사서술은 과거의 실제를 존재했던 사람과 실제 일어나는 행위를 반영할 수 있다. 자, 예전에 제가 얘기한 포상이라는 말 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있죠. 그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얻어진 그 내용을 통해서 떠오르는 것. 개 하면 개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것이 실제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야. 네, 실제 모습. 자, 그 관점이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나는 하이트 같은 역사서가 실제 존재했던 상황 간의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있죠. 그래서 역사 기록은 과거 사람들의 시각이 투영된 기록이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네. 자, 과거의 현실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역사는 실제 존재했던 상과 실제 일어났던 행위는 모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담론적 질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언어가 허구적이고 그리고 이 언어에서 포상된 것이 허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진 그 이미지상은 어떤 특정인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냥 담론이다. 지배 질서가 반영된 어떤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나의 관점은 요거는 세 가지 기본 전제 중에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러면 나의 관점은 세 가지 기본 전제 중에 첫 번째 비판적 관점이야.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관련된 내용은 남색책이 있어요. 남색책이 있고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표를 보시고 제 문제 해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색 책 보시면 중구난방으로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논문 내용을 좀 찾아서 이용호 씨 그 논문 내용을 찾아 가지고 다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재정리했어요,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다 얘기를 못 해 드리고 일단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적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제 기출문제 분석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요거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하고 그 비판 내용을 어 이해하는 데 되게 빠를 거예요, 요 부분이. 자, 그다음에 14 번을 보죠. 자, 14 번은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다음은 땡땡중학교 역사교사의 학습 공동체 자료다. 다음에 기획과 이행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학습 주제로서 역사 이해 이론을 중학교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얘기죠. 콜링우드는 역사가의 가업을 상상적 구성의 그물을 짜는 것이다 하면서 과거인들의 사고를 알기 위해서 방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과거인이 되어 그들이 다시 사고한 재현을 제시했다. 재현의 디테일가 많은 뭐와 같이 있다. 여기에 대한 추체험이에요. 추체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추체험은 교수학습 방법의 추체험이 아니에요. 교수학습 방법의 추체험은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뭐냐면 행위자의 감정이입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역할극이나 상소문 글쓰기나 뭐 그게. 근데 여기에서 그 재현은 어떤 의미냐? 콜링우드랑 재현은 아니 추체험은 어떤 의미냐? 콜링우드의 재현은 비슷해요.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 거야. 어떤 사례를 보고 어떤 이미지를 구상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추체험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추체험보다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말하는 추체험보다는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이 요거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용어도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해석하세요, 용어를 볼 때도. 자, 하여튼 DT는 이 출체험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상상적 체험과 재구성하고요. 그래서 디테일은 역사 이해 가정의 체험, 그 다음에 니은이 이제 들어갈 말이 이해죠. 아니, 표현이죠. 표현. 그러니까 이해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순환 구조는 뭐냐면,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자신 이시해서 어, 체험했어요. 체험했죠. 체험했으면 그걸 뭐냐면 표현하죠. 그럼 이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죠. 이 표현 방법. 그리고 나한테 체험하죠. 체험하고 이해하면서 체험하면서 또시 표현하죠. 표현하면 다른 사람은 또 이해하면서 또 체험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 그 딜테이의 논리 구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딜테이는 제가 요번에 모의고사에 냈거든요. 그대로 나왔어요. 추체험이. 예. 그래서 제 모의고사 시즌2 모의고사를 잘 푸신 분들은 요거 그대로 맞출 수 있어요. 예전에 모의고사도 몇 번 냈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딜테일 인원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 이제 교사들의 공동 수업 해갖고 있는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예. 그래서 요게 추체험이라고 있는데 여기 체험, 추체험, 이해 있죠. 잠깐 니은 표현 있죠, 표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론에서는 이게 추체험이죠. 이런 것들이. 요게 추체험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딜테이나 콜링우드가 말하는 그런 추치원 재현과 그다음에 그 역사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역사교육에서 추체험은 달라요. 예, 요거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쓰는데 역사교육에서 말하는 그 추체험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해갖고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이게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추체험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사를 보면서 이걸 추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게 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 기읍과 니은의 용어를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한국 역사 교육과 일제 시대 역사 교육을 볼게요. 요거 두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문은 47번이야. 두 번째 인증문은 47번입니다. 예. 두 번째가 그냥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는 47번. 47번.
자, 한국의 역사교육학과 일제시대 역사교육 내용을 볼게요. 자, 정근대 역사 관련돼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동문선습이죠. 동문선습. 동문선습은 16세기 때 박세무가 그 어린이들에게 그 윤리와 역사를 가르칠 목적으로 저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경부와 사부로 나누죠. 그래서 주로 윤리적인 거, 사는 역사인데 주로 이제 중심이 뭐야? 윤리죠. 그래서 유교적 사례를 역사에서 찾고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 경사일체의 정형적인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에 사대부들 자제들 교육할 때는 중국사를 공부했잖아요. 한국사는 배우지 않고. 근데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었지만 한국사가 일부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기록돼 있었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한국사야. 예. 물론 중국사 중심이지만 이게 원래 이제 16세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문선습은 이제 박세무가 집안에 이제 애들을 대상으로 가학력으로 교과서로 만든 건데 나중에 영조가 그걸 보고 한참 후대에 영조가 그거 "아 괜찮다. 이거를 어느 전국적으로 보급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 갖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쇄를 해 갖고 보급을 했고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 때도 초등용 그 역사책으로 쓰였던 책이에요, 이 책이. 자 하여튼 내용을 볼게요. 어 다음은 상이한 이 역사인식을 서술한 글이다. 자, 가해 역사인식을 배경으로 조선 중기 때 국가가 제작 배포했던 초등령 역사 윤리 교재명을 쓰시오. 그래서 역사는 삶의 교훈이다. 역사는 인간의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통의 자단일과 칭송하고 잘못된 일은 비판하여 삶의 근거를 삼는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도덕적 윤리적 교훈적 역사관이죠. 예. 그래서 경사일체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요 관련된 교재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문선습이고요. 동문선습.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의 밑줄친 역사 연구 과정을 맞춰 역사 수업을 구상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학습 모형을 쓰되 학습 활동의 기준을 분류한 명칭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를 보면 자, 역사는 과거의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역사관 자신을 죽이고 과거의 본래 모습을 밝히는 지상 과정이었다. 요걸 자아소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예문에도 반복되면 외우세요. 이 명칭을. 예. 그 역사 연구단 그 사료에 담긴 아이고. 그 역사 연구단 사료에 담긴 역사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며 그 과정 사료 비판과 분석이 있다. 그러면 요게 역사 연구 과정이었죠. 역사 수업을 구상할 때 가장 적절한 학습 모형은 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그 사료 학습이 나오면 연결되는 것은 탐구 학습이에요. 탐구학습 절차하고 사료학습 절차가 거의 일치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탐구학습이나 사료학습이나 지식의 가정을 밝히는 거고 결과가 아니라 그리고 그 역사가의 연구 과정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 사료학습이나 탐구학습을 통해서 그 역사가의 어떤 연구 과정을 익히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학습 활동 기준으로 분류된 명칭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학습 활동은 이제 탐구 학습할 때 교수 학습 활동 측면에서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탐구 학습, 교수 학습 측면에서 그 분류가 돼 있죠. 요 얘기고 다의 관점에서 역사의 사실에 대한 나의 입장을 쓰시오. 그럼 다는 뭐냐? 자, 역사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세계와 인간에 관한 의미 있는 하나의 담론이다. 그 역사 지식은 상이한 집단사의 이해관계 사적 구성물이다. 요거 뭐 어디인 거야? 텍스트죠. 텍스트로. 텍스트로.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 하이트나 데리다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역사학자보다는 문학 평론가나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비판할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텍스트론적 입장에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 비판 내용을 텍스트론적 관점에서 쓰시면 되는데 사회에 적힌 역사 사실은 그 역사가의 시대와 언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우리나라 역사 교육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자, 고려시대 때 한서나 삼사가 아닌 자치통관계의 사서가 역사교재에 채택되었다. 요 내용은 이제 파란 책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불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한번 여기 보면 고려시대는 국제가임이나 사학기관을 통해 역사교육이 행해졌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도 경전의 어떤 역사 지식을 묻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사학 12도에서는 뭘 가르쳤냐면 그 삼사를 가르쳤어. 삼사는 뭐냐면 사기, 한서, 후한서 이런 것들 삼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있고 자치통감 계통의 사서라고 했죠. 요거는 자치통감을 포함해서 통감 강목, 그다음에 통감 기사복만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시대적 배경이 맞지 않아요. 자, 고조는 송나라 때죠. 송나라 그다음 원나라 때잖아. 근데 이때가 만든 게 송나라 원나라 때 만들어진 사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한 시기가 좀 늦게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자마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정보통신이 발달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그건 너무 빨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통감, 통감근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고려시대 때 주로 읽었던 역사서가 아니라 주로 조선시대 때 들었던 역사 읽었던 역사예요. 예, 이거는 고려시대 때는 그 전에 쓰여진 상기, 한서, 후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조선전기 역사교육은 항촌과 서당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동문서습이 새로운 교과서로 등장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동문서습은 16세기 때 박세무가 만들었던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요때는 박세무가 집안의 가학력을 만든 거야. 집안 애들 데리고 그냥 간단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고, 실제로 이게 부각된 거는 새로운 교과서로 널리 확산된 거는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 때야.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누구에서 영주에서 널리 국가청에서 찍어내면서 항촌의 성당을 중심으로 보급이 된 거야. 예, 초동력 교과서로. 그래서 이거는 좀 쓰여진 시점과 보급된 시점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조선 후기 역사 교육에서 조선 역대사학을 이제 교재로 성리학적 역사의식을 채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자, 여기에서 조선 역대사학이라는 책을 좀 봐야 돼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거 파란 책에도 있어요. 잠깐 언급돼 있어. 그럼 조선 역대사학은 언제 만들어졌냐? 이건 조선 후기 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개항 이후죠. 뭐 개항 이후도 조선 후기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보통 조선 후기 때는 이제 개항 이전까지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보통 인조 반정 이후부터 해서 개항 이전까지 보통 조선 후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 않고 조선 역대사학은 1895년에 개항 이후에 학부에서 편찬한 책이야. 예. 그래서 학부에서 편찬된 국사교과서죠. 학부에서 이제 그 당시 이게 교육부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교육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발행 국정교과서라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교과서가 여러 가지 발행돼 있잖아요. 민간에서 발행됐고 국가에서도 발행됐고, 근데 국정교과서야. 그래서 이 체제가 어떻게 편년체로 나왔어요. 편년체고 가끔씩 이제 강목책 형식도 있어요. 그 내용 구성은 1권은 뭐 당군기, 기자기, 사만, 위자조선, 뭐 사군 2부 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한말시기 때문에 뭐냐면 그 개항 조선기 때랑은 좀 틀리죠. 시기가 안 맞아. 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을. 자, 개학이 이르 역사는 하나의 교과로 편찬되면서 경사일체적 역사 교육에서 벗어나겠다. 예, 요거 맞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까지는 경사일체적 성격이 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역사 교육 제도적으로 정착됐어. 그러니까 윤리교과에서 분리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뭐 조선 역대사적이나 그다음 민간차의 동국사작 등 그래서 정부나 이런 사립학교에서 많은 역사 교과서가 가능됐고요. 그래서 경사일체적 성격에 벗어나기 시작해서 민족사, 자국사 또 교육이 강조돼요. 예전에 중국사 왔는데
이제 민족사를 이제 강조해요.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 3번을 볼게요. 3번에 이제 93년도에 동문서습이 나왔는데 동문서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동문서습의 역사 교육적인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성리학적 사관의 민족 간락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사 중심의 역사 교육을 탈피하고자 한 교재였다.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게 정확하게 100% 맞지 않지만 나머지 답이 그 좀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게 1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중국 중심의 사관이야. 일단은. 예. 근데 나름대로 민족사를 집어넣었어. 그 당시에는 막 중국사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여기 집어넣고 3분의 2는 중국사고. 완전히 중국 중심의 역사 교육에 탈피한 교재는 아니지만 탈피하고자 한 교재였다. 의도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머지 그 지문들이 다 이제 명확하게 틀리기 때문에 답이 1번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을 했어요. 탈피하고자를 한다는 건 탈피했다는 게 아니라 의도가 보인다.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보다 민족사 서술에 중점을 두고 자주의식을 고취시킨 역사였다. 이건 아니죠. 한계가 있지만 한계지만 여기 민족사 서술이 중점을 둔 게 아니죠. 3분의 1이 뭐고 민족사고 중국사는 3분의 2예요. 아직까지는 중국사 서술이 많아요. 그다음에 민족사 교육을 위해 조선 전기에 관한 교육기관이 편찬한 초학력 교재다. 아니죠. 동문서도 아까 전에 했던 16세 조선 중기 때 가학력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국가 차원에서 널리 보급된 거야.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4번은 경사일체의 정통적 역사 교육에서 벗어나는 문자 교육의 초보 교재 과정으로서 교재였다. 그건 아니죠. 요거 동문서습은 초보형 교재 맞긴 하는데 경사일체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경사일체적인 교재죠. 정형적인. 그래갖고 경부하고 사부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경부는 5경, 사서 5경. 그다음에 사부는 이제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3분의 1은 한국사, 그다음에 3분의 2는 중국사 이렇게 있는데 요게 중심이야. 예, 윤리적인 것들이 중요하고 사서 5경에 나온 윤리적 덕목을 증명하기, 역사적 증명하기 위해서 사례로서 사부를 집어넣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형적인 경사일체적인 어떤 교육 방식이었고요. 경사일체적 교육 방식 탈피한 거는 앞에서 말한 그 구한말 이후부터야. 구한말부터. 자, 그다음 4번을 볼게요. 자, 현재 동국사회가 나오죠.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자, 그 당시에 민간이나 국가에서 이제 역사 교과서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현체가 두 책을 썼죠. 윤현필독하고 그다음에 동국사학을 썼어. 윤현필독은 초등학교용이고 동국사학은 중등학교용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팔린 거는 요 윤현필독이 많이 팔렸다고 해요. 윤현필독이. 예.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도 많이 팔리니까 동국사학과 윤현필독이 금서가 되죠. 통감부에서. 예, 읽지 말라고. 근데 읽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읽게 돼. 그래서 애들 위한 책이지만 실제는 어른들이 더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 애들이 그 교육을 할 때, 뭐 신흥무관학교나 이들 할 때 이 책을 많이 봤다고 해요. 윤현필독이나 이런 책들을요. 자, 하여튼 여기는 뭐 중고등학교 이제 용이니까 임용이니까 동국사학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동국사학에 대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보면 자, 구사학의 태도를 벗어나 근대사서의 성격을 띄었으며 이후 역사서술의 기준이 되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동국사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역사서술 방식, 인과관계에 입각한 철저한 역사서술 방식을 했어요. 정근대사에서는 인과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단순히 기술만 쭉 했죠. 근데 인과관계를 이제 강조했다는 거. 예, 그래서 있고 인과관계를 강조하면서 뭐냐면 요구의 바탕으로 해서 무슨체, 신사체를 했죠. 신사체. 자, 신사체는 뭐냐면 사건을 주제별 분류해서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하는 기독한 책이요. 예.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근대의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서다. 우리가 이제 한국사 통론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그 지금 말한 그때 당시 신사체 형식으로 돼 있죠. 연대별로 쭉 돼 있고 주제별로 이렇게 그 안에 분류되는 그런 책을 했는데 그 기원이 이루었던 책이 동국사학이야. 동국사학. 자, 그다음에 또 2번을 보면 통감의 서술 방식을 따랐으나 근대적 안목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양사 교과서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틀려요. 예. 요거는 이제 그 통감류 사서는 교원적 역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보통 자칫 통감 해갖고 통감자가 붙으면 교원적 역사인데 요거는 교원적 역사서에서 좀 탈피했어요. 예. 그래서 동국사는 정치사, 교훈적 역사를 탈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동국사역은 동양사 교과서가 아니에요. 한국사 교과서예요. 그리고 최초도 아니야. 최초도 이미 예전부터 뭐 학부나 이런 데서 막 한국 교과서 만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편년제 서술 바탕으로 위만조선을 기자조선과 만사에 두면서 삼한종통을 벗어났다. 아니죠. 삼한종통을 강조했다. 이게 맞아요. 그 구원만 시대 때의 그 뭐냐 교과서 특징은 되게 삼한종통론을 바탕. 삼한종통이 뭐야? 부흥의식을 내세우고 있죠. 이 삼한이라는 게 뭐야? 삼한은 만, 그 다음에 진한 여기죠. 변한. 이게 이제 남쪽의 세계 국가인데 보통 이제 이만 조선의 아니 그 기자 조선의 준이 이만한테 쫓겨서 여기 만호 갔다고 했죠. 만이 사만의 중심이죠. 그래서 정통이 사만호 갔던 건데 준이 사만호 감으로써 망했던 기자조선을 다시 부흥시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무 정권도 이런 사만 정통을 입각해서 국부를 대한제국이라고 했잖아. 이때 한은 요 사만을 얘기해. 그래서 이때 뭐냐 우리도 지금 망해가고 있지만 조선왕조가 다시 근대화를 열심히 해갖고 부흥시켰다, 중흥시켰다. 그래서 중흥의식에 반려해요. 그래서 연호도 강무라고 했죠. 강무제. 후한을 세웠던. 후한의 강무제 마찬가지죠. 전환이 망했는데 후한을 다시 중흥시킨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삼한종통을 강조했다. 기억을 해주시면 벗어난 게 아니라 예. 그리고 편년제 사서가 아니라 신사체 사서예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국항번호된 소학교 교과서도 정통적 편년제 서술을 따르고 있으나 그 1893년 기사까지 다 넣었다. 이렇게 있는데 국항공로제는 중학교 교과서죠. 이거 틀렸고 이거 소학교 교과서는 유년필독이고 예. 정통적 편년제는 이거 틀리죠. 이거 왜 두 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 잘못하면 찍기를 잘할 수 있죠. 예. 하여튼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신사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동국사학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봐주세요. 이 부분도. 자, 그럼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가와 나시기 때 역사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가 예문은 너무 기니까 요거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외국사와 경우에는 자국사를 연결시켜서 자국의 역사 이해를 명확히 해주는 역사 사실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동양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질서 그것을 매진하는 국민 정신 하나. 약간 뭐 동양의 안정, 신질서 매진. 요게 좀 약간 현행 교육 과정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일제히 강점기 때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차 조선교육령이야. 1938년에 3차 조선교육령. 대동아 공용권을 내세울 때 교육령이죠. 그래서 대륙 침략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자국사라는 것은 뭘까요? 일본사죠. 공국 역사, 일본사고. 일본사와 그 당시 그 세계사를 연결시킨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국난국부의 정신자세를 강조하면서 대전쟁사로 다른 교재가 중고등학교 때 보급했다. 또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역사교육의 목표를 내세웠다. 자, 이에 따라 민족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민족 문화나 민족의 정통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중요시했다. 자, 이거는 다 민족 중흥의 역사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건 3차 교육 과정이죠. 그래도 3차 조선 교육론가, 3차 조선 교육 과정을 좀 약간 서로 이렇게 맞물면서 이제 제시한 것도 약간 의도적인 것 같아. 제 출제 교수의 비슷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한 거죠. 자, 하여튼 내용을 보면 자, 가시기 때 중학교에서는 역사와 지를 통합해서 가르쳤죠. 예, 역사와 지를 통합해서 가르쳤다. 근데 이게 3차 조선 교육뿐만 아니라 1, 2차도 역사와 지를 통합하는 가르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맞고 자, 그다음 가시기 때 신교육 구국운동의 심슨 인물들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 요게 1938년이죠. 근데 이 신교육 구국운동은 언제 때냐면 구한말 때야. 구한말 통감보 시대 때 예국계몽 운동 이단으로 일어난 거야. 시기 좀 안 맞아. 이거는. 자, 그다음에 나시기 때는 전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역사교육 정책을 바꿨다. 나시기 때 물론 국난 위기의 어떤 시기였지만 그 박정희 입장일 때는 전쟁을 벌인 시기는 아니었죠. 요거는 언제 뭐와 관련된 거야? 3차 교육 과정이야. 3차 교육 과정은 3차 조선 교육까지죠. 조선 교육용. 여기 보면 동양의 안전과 확보에서 신지서것을 매진하는 국민정신 함양.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대동아 공영권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틀리고요. 그다음에 나시기 때 중학교 교과서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을 구성했다. 맞죠? 예. 그래서 3차 교육 과정에서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 교육 과정을 했고 그 2학년 때는 조선 전기, 3학년 때는 신학 이유 이렇게 배웠어요. 조선 후기 배웠죠. 그래서 정치사 중심의 통사 교육은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쭉 가요. 예, 이게 예. 그게 아니 09년 개정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식으로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획단 이은 답이 2번이죠. 예, 2번. 그래서 3차 조선교육론과 3차 교육과정에서 비교해 보는데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교육론. 예. 여기는 하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요것도 조선교육론 한국사도 나오지만 역교론에 나오고 요거는 파란 책의 내용에 정리되어 있죠. 예, 제가 교재에도 정리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 갈까요? 요 부분요.